선생님이 야채를 많이 먹으래요. 그러는데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대신 고기를 좀 싱겁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계란도 자주 먹고 있어요.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물 반찬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고 젓가락은 계속 고기 반찬으로만 향하네요. 해가 중천에 뜬 시간. 아이고 일어나야지. 67세 지설래 씨의 하루는 뻐근한 통증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 봉은 뭐예요? 제가 침대에 누우면은 또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봉을 잡고 겨우겨우 힘들게 일어나요. 이 봉 없으면 저 혼자 못 일어나요. 밤사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돌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몸무게부터 점검하는데요. 아휴, 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150cm 정도 되는 작은 키에 83kg에 육박하는 체중. 점점 불어나는 뱃살은 감당이 버거울 정도입니다. 네. 체중 다음으로 이제 또 혈당을 확인하고 계시죠? 어머니 수치 지금 몇 나오셨어요? 지금 133 나왔는데요. 좀 몸이 피곤하거나 밤에 뭐 조금 먹으면요. 한 250, 260 혈당이 나와요. 네,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저 정도 수치면 안 아픈 게 더 이상한 상태인데요. 아이고, 지겨워. 이거 맞아야지 뭐 그래도. 30kg 이상 무섭게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한 건강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지금은 당이 높아져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맞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어요. 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합병증이 눈으로 온 것 같은데요. 자꾸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약만 많이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위염도 생기고 또 요실금도 있어가지고 약만 자꾸 늘어나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에 이어 괴로운 염증 질환까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10년 전에 신랑이 많이 아파서 간경화에 간암으로 맨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컵라면하고 즉석밥만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제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체중이 늘면서 건강도 망가지시고 또 건강이 또 망가지니까 살이 더 찌고 이거 되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몸은 살쪄가지고 탱탱한데요. 얼굴은 좀 탄력이 너무 없어요. 좀 흘러내린다고 할까? 나쁜 생활 습관과 만성 질환은 정상적인 면역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시작으로 혈관 질환, 각종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적신호가 켜진 지설래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시는 것 자체가 공포일 것 같아요. 그래 말이에요. 혈액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체지방으로 혈당과 중성지방, 염증 관리가 시급한 혈관 질환 위험군으로 진단. 천정부지로 치솟는 위험 수치들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혈관 질환 위험군이신데 지금
고기 반찬, 불고기죠? 당뇨 있으시면 채소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야채를 많이 먹으래요. 그러는데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대신 고기를 좀 싱겁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계란도 자주 먹고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해서 조절한 식단. 엄청 맛깔스럽게 잘 드시는데요. 좀 뭔가 반찬을 보니까 고기 반찬의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드시니까 일단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나물 반찬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고 젓가락은 계속 고기 반찬으로만 향하네요. 뱃살 빨아 어떻게 어머니 바로 운동하시려고요? 밥 먹고 누우면은 못 일어나요. 밖에는 춥고 또 나가서 걸으면은 무릎도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전거라도 타야 돼요. 그리하여 시작된 식후 운동. 밥 먹자마자 운동하면 속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눕는 것보다는 한 100배 낫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 좀 지쳐 보이시는데? 선생님이 한 20kg를 빼라 그랬는데요. 20kg는 고사하고 아이고 2kg만 빠져도 소원이 없겠어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막막함. 아이고 그래 봐. 건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온 건 아닐까요? 그야말로 면역력 저하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연이었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지설래 씨의 일상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몸에 열이 많고 옷을 껴입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추워도 답답하기 때문에 잘 못 껴입어요, 옷을. 그래요? 네. 혹시 본인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좀 TMI이긴 하지만 잘 때는 조금 이게 벗고 자는 편이에요. 완전히. 뭐 완전히 일 때도 있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게 입는 편입니다. 뭔가 좀 입으면 좀 거추장스럽고. 네네, 편하게 못 자랐어요. 맞아. 예. 혁진 씨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가까이 줄어들어 우리 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무릎 통증, 어깨 걸림, 요통, 이명, 가슴 두근거림 등 가벼운 증상을 시작으로 각종 성인병과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고요. 체온이 34도까지 낮아지면 생존 활용률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환각 상태와 의식불명 상태를 거쳐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와, 그 정도군요. 체온 1도로 생과 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네. 또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안쓰러웠던 것이 식단이었는데 거의 육류 위주로 식단을 차리시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기는 먹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바꾸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산성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신체의 pH 균형을 깨뜨려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달걀도 드시고 나물 반찬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예. 골고루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식단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네. 사진 속 음식 중에 산성식품은 과연 몇 가지일까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육류가 산성식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보이는 장조림 그리고 흰쌀밥 예, 요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포도주스까지 넣어서 세 가지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주스는 액상 과당이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왠지 산성식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장조림, 쌀밥, 포도주스 포함 전부 다 해당합니다. 저게 다요? 네, 산성식품에는 육류뿐 아니라 오징어, 연어, 고등어와 같은 해산물 종류와 한국인의 주식인 쌀도 포함되고요. 또 버터, 우유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품과 커피도 산성식품에 해당합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건강 챙기라고 저한테 해주시던 음식들인데 그러니까 배신감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어머니. 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알고 보면 산성식품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산성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신체의 pH 균형을 깨트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비만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또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최대 58%까지 높인다고 합니다.